100년 전 파너스님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최근에서야 해독되었고 세상을 뒤흔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지금 2025년 을사년 한국에서 나타날 구원자가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파너스님의 예언은 지금까지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종말, 한국 전쟁, 경제 성장, 그리고 한류의 세계적 확산까지 그의 예언 적중률은 80%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정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오직 한 국가만이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동방의 구원자라 불리는 인물이 등장해 이 모든 변화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 예언의 징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100일간의 어둠이 오기 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을사년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크게 돌아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예언의 나라였습니다. 정감록의 비밀스러운 기록들, 사명대사의 영적 통찰력, 심지어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 반가까지 이들 모두 한국의 중대한 운명적 순간들을 예측해왔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때로는 경이로운 정확성으로 현실이 되었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 모든 예언가들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파너스님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점괘나 미래 예측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과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파너스님은 1913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고통을 직접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영적 능력을 보였던 그는 금강산 마하연 암자에서 수행하며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정통했던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닌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가진 스승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이 파너스님이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하고 전쟁으로 피해받은 나라였던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니 얼마나 황당한 말로 들렸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파너스님의 예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을사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2025년 을사년이 한국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혼란과 격변 속에서 한국만이 독특한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파너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구원자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는 을사년에 한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구원자, 나는 개념은 한국의 영적 전통에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역사에서 구원자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삼국시대의 화랑, 조선시대의 의병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에는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파너스님이 말한 구원자는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정치인일까요? 종교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적 혁신가일까요? 파너스님은 이 인물이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자와는 다를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방향과 희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원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배경에서 출현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비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았던 얼굴일 수도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파너스님은 한국의 구원자가 등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이 구원자는 그 변화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독특한 위치,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 그리고 점점 더 뚜렷해지는 영적 각성의 조짐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파너스님이 예결한 대로 우리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을사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이 해가 한국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을사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60갑자 체계에서 을사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은 음의 기운을, 는 뱀의 해를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는 해에는 항상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0갑자는 청간, 10개와 지지, 12개의 조합으로 60년 주기로 순환합니다. 을사년은 이 주기 속에서 마치 거울처럼 역사의 패턴을 비춰왔습니다. 동해안 역학에서 오른 굽은 나무로 표현되는데 이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에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뱀은 변화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표면적 약함 속에서 강한 변화가 태동하는 시기가 됩니다. 역사 속 을사년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을사능력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주권 상실의 순간이었자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어 일본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1845년 을사년에는 대기근이 있었고 1785년에는 정조의 개혁 정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을사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환점입니다. 좋든 나쁘든 을사년은 항상 한국 역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되어왔습니다. 마치 역사의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을사년이 오면 한국의 운명도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 전통 천문학에서는 을사년을 천문학적 합의 해로 봅니다. 하늘의 별들이 특정한 배열을 이루어 지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천체 현상은 인간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고대부터 천문 관측자들은 을사년에 특별한 천체 현상이 나타남을 기록해왔습니다. 을사년 중에서도 가장 암울했던 때는 1905년입니다. 을사릉략은 한국사의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간압으로 체결된 이 조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날의 고통은 아직도 많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을사능력이 체결된 지 정확히 120년이 지난 해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의 60갑자 주기가 지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을사년의 에너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파너스님은 이 주기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120년 전 을사년의 굴욕이 이번 을사년에는 반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1905년이 주권 상실의 해였다면 2025년은 주권 강화와 국제적 위상 상승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에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 전에는 혼란과 고통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일의 어둠으로 표현된 시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문자 그대로 100일이 아닌 시련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예언서들은 이 시기를 진통기에 비유합니다.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고통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민족이 겪어야 할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정화와 재생의 과정입니다. 정감록에도 이와 유사한 예언이 나옵니다. 을사년에 큰 변화가 있으리니 백성은 고통을 겪으나 이후 태평성대가 열리리다. 이 고대의 예언설은 을사년의 고통이 일시적이며 그 이후에는 번영의 시대가 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역사학자들은 한국이 겪은 시련의 주기가 대략 60년임을 지적합니다. 1905년 을사릉략,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지금 각 시기마다 한국은 정체성의 위기와 재정립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을사년에는 어떤 형태의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든 징후는 이번 을사년이 단순한 위기가 아닌 위기 속의 기회임을 가리킵니다. 파너스님은 어둠이 깊을수록 세력은 가까워진다는 말로 이 시기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패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을사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변화에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예언된 시련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00일의 어둠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암흑기의 실체와 우리가 마주할 도전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00일의 어둠이라는 말은 최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예언은 타노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100일의 어둠은 문자 그대로 빛이 사라지는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이를 천체의 특이한 현상이나 기후 재앙으로 인한 실제 어둠의 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를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타노스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어둠은 외부적 현상이 아닌 내면의 고통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동요, 정치적 불안, 경제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민족 전체가 방향을 잃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까워지듯 이 어둠의 시기는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암흑기, 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환생의 과정에서 어두운 통로를 지나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듯이 민족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일의 어둠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제적 위기입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불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융시장의 붕괴, 부동산 버블의 붕괴,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 등이 이 어둠의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한반도는 항상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주변국들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사회적 위기입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빈부격차, 사회적 고립 등은 사회 구조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분열이 100일의 어둠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남북한 사이의 긴장 고조입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과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 변화나 국제 정세의 급변은 한반도 전체에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이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적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긴장의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 바로 타노스님이 예언한 100일의 어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세계 경제의 상호 연결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의 붕괴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불안정,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 지진, 화산 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마시아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자연재해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일부 예언가들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100일의 어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 문화권의 예언들이 비슷한 시기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야 문명의 예언, 호피 인디언의 전설, 그리고 유럽의 여러 예언가들도 21세기 초반의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대 예언의 공통점은 어둠의 시기 이후에는 새로운 영적 각성과 문명의 재탄생이 온다는 것입니다. 타노스님은 이 어둠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필요한 정화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안에서 빛나는 빛은 더욱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100일의 어둠이 지나면 한국은 전 세계적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단결력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에는 놀라운 숫자의 패턴이 숨겨져 있습니다. 65, 72, 77. 파너스님의 예언에서 이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이 한국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숫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숫자로 표현되듯 민족의 운명도 특정한 수치적 패턴을 따릅니다. 파너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숫자들의 놀라운 일치입니다. 숫자 66은 한국인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과 해방 후 혼란의 시기 30년을 더하면 정확히 66년이 됩니다. 이 기간은 한민족이 겪은 한의 시간입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 아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고, 해방 후 30년은 전쟁과 분단, 독재와 가난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66년의 고난 기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 수비학에서 6은 고난 후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6은 이 고난이 2배로 중첩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외부적 억압, 일제강점기, 과 내부적 갈등, 해방 후 혼란기, 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시련을 모두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파너스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 66년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야 한국은 진정한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경제 성장은 이 66년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마치 오랜 연단 끝에 순금이 만들어지듯 66년의 고통은 한민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숫자 72입니다. 한국 전쟁 정전합정에 체결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72년이 흘렀습니다. 72는 동양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천재인, 삼재의 조화를 이루는 수로 완성과 변화의 시작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공자는 72세에 이르러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지혜와 균형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72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균형과 지혜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72년 주기설을 주목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약 72년마다 큰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사이, 제1차 세계대전과 냉전 동식 사이의 간격이 약 72년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 전쟁으로부터 72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72년 주기가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분단 체제의 변화, 평화협정 체결, 심지어 통일의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재편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는 77입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과 한국의 해방으로부터 정확히 8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77은 7이 2번 반복된 숫자로 동양 사상에서 완전한 변화와 영적 성취를 상징합니다. 7은 하늘, 땅, 동서남북의 7방향을 의미하며 우주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파너스님은 일본 제국주의의 종식으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 개선이 아닌 영적 차원에서의 화해와 초월을 의미합니다. 이 77년의 시간은 한민족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듯 민족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넘어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 숫자 65, 72, 77이 모두 2020년대 초반에 완성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파너스님은 이 시기를 삼수의 합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실현과 성숙이 동시에 완성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년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숫자들의 합입니다. 60역 더하기 72 플러스 70제 215. 여기서 2 더하기 1 플러스 5 8인데 8은 무한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한국이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로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시련을 모두 통과한 한국은 이제 무한한 성장과 번영의 길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숫자적 일치는 한민족의 역사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적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불확실성은 이 거대한 숫자의 패턴 속에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숫자의 신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파너스님은 한국의 미래가 세계사에서 차지할 위치까지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마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였던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파너스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놀라운 변화를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대담한 것은 바로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래의 세계의 영적, 기술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파너스님의 핵심 예언입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막 벗어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주장은 당시에는 거의 망상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국제적 찬사를 받으며 한국의 패션과 미용 트렌드는 글로벌 스타일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성공이 아닌 파너스님이 예언한 영적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문화적 확산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섭니다. 한국 문화에 담긴 정서적 깊이, 공동체 의식, 조화와 균형의 가치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영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너스님이 말한 영적 중심지의 의미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부상은 눈부십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혁신에 거듭하고 있죠. 파너스님이 말한 기술적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외교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이제 주요 20개국 글로벌 회원국으로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경제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너스님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부상이 주변 강대국들의 약화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본의 부분적 침몰과 중국의 내부 분열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나라로 항상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파너스님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본 열도의 일부를 침수시키고 이로 인해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난 예측이 아니라 도마시아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견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 주변의 지질학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예언에 무게를 더합니다. 지진학자들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의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더욱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파너스님은 중국이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개의 독립적인 지역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구성을 가진 중국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티베트, 신잠, 내몽골, 홍콩 등 여러 지역에서 분리주의 움직임과 민족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균형, 부패 문제, 환경오염 등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도전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강대국들의 약화는 한국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너스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력의 성장을 넘어 새로운 문명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상승 등 한국 문화에 내재된 가치들이 미래 세계의 지침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파너스님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은 한국을 세계를 이끌 준비된 민족으로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분달의 아픔, 전쟁의 상처, 가난과 독재를 견뎌낸 경험이 오히려 한국에게 특별한 통찰력과 리더십을 부여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소개될 인물은 누구일까요? 파너스님은 한국의 세계적 부상을 이끌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의 정체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그 변화를 이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파너스님의 예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을사년에 나타날 구원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파너스님은 이 인물을 동방의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지도자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일 수도, 기업인일 수도,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구원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는 카리스마와 비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겸손과 봉사 정신에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며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단순한 국내 지도자가 아닌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파너스님은 진정한 지도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구원자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구원자가 한 개인이 아닌 집단적 리더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혁신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개인 숭배가 아닌 공동체적 지혜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사년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징후들은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존 산업 구조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 공동체 의식의 회복 등은 모두 파너스님이 예언한 정신적 각성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의 평화 중재자, 기후 변화 대응의 선도자,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을사년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파너스님이 예언한 100일의 어둠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집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파너스님은 3가지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정신적 각성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내면의 성찰과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의 강화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야 합니다. 을사년은 한국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파너스님의 예언은 결정론적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과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국은 진정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을사년의 도전을 통과하며 한국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나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너스님의 을사년 예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